안녕하세요. 나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이자 행복한 교사 노지연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학생이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고요. 자녀와 부모 사이,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사이, 사실 모든 그 본질은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 관계, 인간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본질을 법칙처럼 알고 있으면 훨씬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를 할 때 좀 더 오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질을 법칙처럼 제시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2회, 3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수업을 방해할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본질에 의한 법칙 첫 번째는요. 이런 거죠.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는 공감과 수용, 인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의 뇌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이 생각의 패턴, 사고 방식 때문인데요. 우리의 뇌는요, 상대 부정적인 감정을 맞닥뜨리게 되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또는 해결 마인드를 장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딸아이가 중학생인데요. 아침마다 자기 잘 일어나서 학교를 가요. 근데 얼마 전에 한 10여 분 늦게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또 잘 어쨌든 빨리빨리 준비해서 또 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한 10여 분 늦게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깨워주러 갔죠. 근데 이제 원래 짜증이 정말 없는 아이인데 그날은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 이제 깨워줘? 좀 빨리 깨워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죠. 원래는 이제 지가 그냥 알아서 잘 깨서 갔었고 그리고 일단 또 깨워주러 간 거였는데 마치 꼭 저한테 뭐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웬만하면 이제 바로 그렇게 나오죠. 야, 네가 일어나야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제 방어 태세. 또는 아니야, 괜찮아, 별로 많이 안 늦었어. 애는 늦었다는데 아니야, 별로 안 늦었어, 빨리 그냥 준비해서 가. 해결 마인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선생님, 이때 만약에 이제 야, 네가 일어나야지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이제 아이가 지금 감정이 지금 좀 고조돼 있잖아요. 그럼 엄마 말이 옳더라도 엄마 말이 맞죠, 사실은 맞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니까요. 옳은 말이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우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엄마 깨워줬으면 더 좋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티격태격되고 서로 감정 씩씩대면서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그 사이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공감 수용입니다. 그랬구나. 그럴걸. 엄마 좀 빨리 깨워줄걸. 그냥 이러면 좋은데 이러면 이게 끝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공감 수용을 진심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감정이 금방 추스러들어요. 감정이 금방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쪽 흐름으로 원래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수용해준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근데 이게 어렵지만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한 단계만 더 거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 한 단계가 뭐죠? 지금 저 아이, 이 상대의 감정 이면에, 저 말과 행동 이면에는 어떤 스스로의 걱정과 불안, 두려움, 공포와 같은 아쉬움, 그와 같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런 감정이 야기되었구나를 이해하시면 그걸 이해하시면 이렇게 공감과 수용, 인정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사실은 저희 딸 아이에게는 아마 그 순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빛의 속도로 지나갔을 겁니다. 또 급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또는 그러다가 학교에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엄마한테 태워달라고 하게 되면 좀 미안한 그런 감정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본인들은 사실은 이 생각은요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몇십만 가지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감정만 남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왜 내가 이렇게 감정이 다운되는지 좀 모를 정도로 사실 생각은 정말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부정적인 감정만 야기된 거고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탓을 돌리면 그러면 내가 빨리 일어나니까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이러면 자책이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남 탓으로 돌리면 왜 빨리 안 일어나, 왜 빨리 안 깨워줬어,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선생님이 지금 저게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면 지금 내 탓을 하려는 게 아니구나, 지금 저 아이가 그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걱정과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그와 같은 감정이 야기됐구나를 이해하시면 상대의 어떤 그 말과 행동 이면에 감정 이해하시면 보다 더 빠르게 공감 수용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제 1단계죠. 이게 긍정의 1단계입니다. 긍정의 1단계에서는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의 감정에 빨리 사그라들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시간차 공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간차, 즉 이제 아이가 하교 후에, 왜냐면 우리는 또 그렇다 해서 아이의 감정을 그냥 다 받아만 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의 시야를 더 넓혀주시고 아이가 또 스스로 깨닫게 하고 아이의 감정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지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차는 뭐 하교 후가 되겠죠. 하교 후에 이제 2단계. 자, 이제 감정이 없는 상태.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이 있으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럼 이제 끝나고 와서 야, 오늘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짜증을 내서 엄마 좀 놀랐어. 그럼 내가 적어도 몇 시까지는 너를 꼭 깨워줘야 되겠니? 라든지 그와 같은 이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약간 아이의 감정이 이제 사그라졌을 때 시간차를 두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매끄럽게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다는 거,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자신의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생기는 이런 걱정과 불안, 아쉬움, 공포,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생각들에 의해서 감정이 야기된다는 거, 그 감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가가 되어진다는 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쨌든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을 맞닥뜨렸을 때 공감하고 수용하고 좀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미 이렇게 습관처럼 이 방향으로 다이렉트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끊어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가게 되면은 훨씬 공감 수용 인정이 쉬워진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건 이미 습관화된 걸 끊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의식적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단계가 이제 나중에는 다이렉트로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항상 성장하시려 하고 노력하시려 하고 실천하시려는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법칙 1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이제 2회, 3회 내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